운행모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는 순서나 과정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회색으로 밑색을 깔았을 때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노는 애가 하나 있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는 참 착한데 너무 소심해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회색 위에 다른 색을 얹기 전에 다양한 나무의 형태를 실루엣으로 표현하는 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화엽수를 주로 그린 것이고 오른쪽은 침엽수들을 모아봤습니다. 외곽의 형태만을 가지고 나무가 가진 특징을 표현하는 과정인데 실제로 해보면 꽤 재미있습니다. 나무는 제각각 줄기를 뻗는 형태도 다르고 나뭇잎이 달리는 형상도 다양해서 단지 외곽만의 형상만으로도 대략 무슨 나무인지 알아볼 만큼 확연한 특징을 드러냅니다. 나무의 외곽 모양을 잘 살피면서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어떤 나무는 잎이 무성해서 틈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왼쪽에 그리고 있는 나무처럼 이파리가 적어서 헐거워 보이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파리 틈으로 보이는 여백을 정확하게 남기면 나무의 특징을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일 파스텔을 누르는 힘의 강약을 조절해서 대략의 명암도 표현합니다. 물론 밑색 과정에 예시로 보여드리는 그림들이기는 하지만 색도 바꿀 필요가 없고 나무의 특징과 형태를 손쉽게 파악해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녹색과 핑크색으로 형태를 잡고 밑색을 깔아두어서 두 그림의 차이를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두 밑색의 중간 정도로 절충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을 밑색으로 사용한 것보다는 탁해 보일 수 있지만 큰 폭의 채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핑크색 밑색보다는 진행이 무난하지만 색이 좀 단조롭게 보인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반드시 옳거나 그른 것은 아니라서 스스로 적절한 밑색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색이 부담스럽거나 지저분해 보이는 게 너무 싫으신 분들은 대상이 가진 고유색의 개통색으로 밑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좀 지저분한 걸 감수하더라도 더 다양한 색의 그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색 계열의 색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중간에 너무 거친 건 싫지만 지루한 것도 참아내기 힘든 분들은 이렇게 무채색 계열의 밑색을 사용해서 안정적이지만 차분하고 깊이감이 느껴지는 색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지난번 영상도 그렇고 이번 주 영상도 여러분들의 댓글 중에서 밑색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과 색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질문 때문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이 해소되었더라도 직접 그리려고 시도를 해보면 여전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지만 이해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잘하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피아노 연주를 듣고 건반을 누르는 방법을 알았다 해도 누구나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멋진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도 능숙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연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습을 거듭하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면서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그 경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감각에까지 스며들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려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그리는 것보다야 방법을 알고 그리는 건 유리합니다. 하지만 유리해봐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무작정 가는 것과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는 것 정도의 차이입니다. 정작 목적지로 갈 생각이 없는 사람에겐 지도 같은 건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림을 원하는 만큼 잘 그린다는 건 지도가 없어도 목적지를 찾아갈 만큼 그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엔 지도를 들고 찾아가면서도 여러 번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다가 그 다음엔 좀 수월하게 찾아가고 여러 번 다녀보다가 결국 거침없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요즘은 여러 좋은 콘텐츠가 많아서 조금만 뒤져보면 너무나 훌륭한 지도를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를 알려주는 지도를 들고 반복해서 가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형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무 한 그루를 완성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색을 가지고 스케치와 밑색을 진행합니다. 이파리들이 뭉쳐있는 덩어리별로 잘 나누어서 굴곡을 표현해줍니다. 나뭇잎들은 나무가지에 매달린 거라서 나뭇잎 덩어리가 있는 곳에는 나무가지가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일수록 나뭇가지가 잘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이파리 틈으로 보이는 나뭇가지를 잘 표현하면 더 생생한 나무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과 동일한 순서로 안부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이번에 선택한 색은 아주 어두운 파란색입니다. 다른 과정에서 정성을 들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저는 특히 이 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가장 선명한 구별을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굴곡의 모양도 대충 넘겨서는 곤란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무가 가진 고유의 색을 얹어주기 시작합니다. 회색 위에 덧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색이 섞여서 원래의 녹색보다 채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색이 탁한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탁한 색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맑은 색이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채도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더 깊이감이 있는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밑색 과정에서 나무줄기도 같은 회색으로 칠해 두었는데 여기에 다른 색을 올려보겠습니다. 살짝 색을 올렸을 뿐인데 순식간에 색이 구별되어 보입니다. 이 색 역시도 회색과 섞여서 더 탁해지기는 했지만 더 다양한 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그렇고 제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일 파스텔은 색이 잘 안 올라간다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색을 올리는 게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깨끗하게 색을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밑에 칠해둔 색과 생각보다 색이 많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색이 섞여야 하는 거라면 색이 섞이는 걸 미리 예측하고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원래 칠해두었던 회색도 남아있고 녹색과 섞인 색도 보이고 그 위에 밝은 녹색을 올립니다.
그 모든 과정이 층을 이루면서 색은 더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미세한 색의 차이가 많아질수록 깊이감이 더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